그럼 또 이제 팬덤 하면은 그 2차 창작물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 분야이시기도 하고. 근데 뭐 이거는 클래식한 방식이니까 이런 2차 창작물도 있겠지만 팬픽 같은 다른 방식으로 좀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창작에 그런 다른 예시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결국에는 뭐 직캠 같은 부분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 미디어가 내 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냥 저희가 누군가 찍어준 영상 아니면 만들어 오는 콘텐츠를 소개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내가 본 거랑 다른데? 하고 만들게 되는 것들이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XID 예전에 직캠 영상 같은 거 이게 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알고 기획사에서 만들고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날것의 느낌을 주는 맞아요. 2차 창작물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능력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팬덤 안에서도. 그래서 뭐 금손. 교차 편집 같은 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이거 약간 종사자 같아요, 그런 예, 사람. 예, 예. 그래서 무대 영상이 나와도 교차 편집본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예쁘고 맞아요. 잘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고퀄의 전문적인 손길들을 가미한 어떤 팬덤의 2차 창작물도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안에 좀 나름대로 리얼리티가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무 영상만 그렇게 교차 편집된 경우도 있지만 그 무대 밖의 상황 같은 것들이랑 이제 같이 조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전까지는 뭔가 무대 위에서 완성된 모습 같은 것들 그리고 가장 좋은 각도 그리고 항상 찍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멤버가 맞아. 딱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소위 뭔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밀어주는 멤버들만 딱딱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개인 팬의 입장에서 너무 얘만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너무 얼굴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그 외에 퍼포먼스는 얘가 훨씬 정말 뼈가 부러지도록 추고 있는데 지금 이 열정을 담아주지 않으면 당신은 카메라를 버리시오. 이런 정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관성화된 그런 편집 방식들 그리고 카메라맨이 잡는 그 멤버들이 이미 너무 정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랑 완전히 반대의 버전들 그리고 새로운 버전들을 여기 이제 2차 창작에서 또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얼리티에 더 가깝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지금 2차 창작들이 또 새로운 팬덤의 덕질거리이기도 하지만 아이돌이라는 텍스트를 보고 뭔가를 재해석해내신 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글자 텍스트로 제가 이제 예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덧붙이는 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차 창작물들하고 다른 특징? 다른 특성이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팬픽이 조금 더 창작의 요소가 강했다면 그러니까 자유주제로 시험 내는 그런 것처럼 브로맨스 혹은 뭐 두 멤버 간의 사랑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창작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사실 있는 정보를 무시하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시어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정보가 많아지고 어떤 관계성을 만들더라도 브이라이브에서 살짝 보여줬던 뭔가를 기반으로 만든다든지 뭐 조합해서? 그러니까 재구성하거나 재가공하는 차원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 창작보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상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데 모르는 사람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뭐 머리카락 떼주고 이런 거 카메라 둘이 뭐야. 아니면 방송 시간 발진했어 또. 근데 진짜 사실에 기반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그러면서도 그냥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골방에서 뭐 이야기를 쓰고 좋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재해나 이런 게 터지면은 팬덤들이 나서서 뭔가 그 스타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던가 저는 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되게 막 브랜딩도 다 해주고 팬들이 그냥 예전에는 사랑을 준다 내 스타에게 내가 사랑을 준다 이런 것 벗어나서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꾸짖어서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 교정도 하고. 교정도 하고 예전보다는 좀 약간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문화, 사회적인 정치로서의 의미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에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 뭐 꼭 이래서 팬들이 뭔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예전에 기억에 좀 남는 게 이건 뭐 아이돌 팬덤이랑은 좀 다르긴 했었는데 이제 외국인,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었어요. 잘 알려진 특정 야구팀의 야구 팬이었는데 그 야구장에 와서 본인 나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기가 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종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이라.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세계관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부도 하게 되는 거고 팬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게 되는 거고 사회적인 명성이나 아니면 영향력 같은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가 됐건 뭐 어떤 드라마가 됐건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맞아요. 나의 정체성을 꽤 크게 구성하는 무언가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 이상으로. 그래서 그 정체성이 만약에 그 브랜드가 훼손이 되면 맞아요. 내 정체성이 좀 훼손이 맞아요. 되는 그런 걸로 느낌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관한 싸움인 거 맞아요. 네. 단순히 그 그들의 팬들이 그쵸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자기의 세계관이 네. 확장된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어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옷 같은 거기도 하군요. 과거에는 본인이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확연이나 우리가 지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스스로로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을 굉장히 좀 장소 중심적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아니면 어떤 지역 출신이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안에서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가 취미나 아니면 취향이나 특기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개념이 과거의 소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던 영역들로까지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콘텐츠도 우리가 소비한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거래 관계도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고 오늘날의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스스로를 설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어떤 컨텐츠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팬분들은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거를 요구해도 되고 그런 그 정보를 얻어도 된다라는 어떤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팬덤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게 대중문화나 텍스트를 수용하는 데에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정치 팬덤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 그것은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뭐 내가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굉장히 일반적인 행위 양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마도 대중문화 영역에서 습득하고 체득한 것들을 풀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또 계속 얘기해보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궁금하네. 저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덕후 문화들이 다른 장르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뭐 시라던가 뭐 이런 좀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장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좀 뭐 웹소설이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웹드라마 같은 새로운 장르 서사 장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거든요. 쭉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네, 전반적인 네, 경향에 네.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거? 저희 뭐 민음사 TV 여기 예를 들면은 가령 화진기현 편집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독자님들께서 정말로 약간 편집자 덕질한다고 하는 듯이 막 그 막 인생곡선 회차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 서사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덕질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돌 팬덤의 어떤 소비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요즘에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주고 캐릭터적으로 소비하는 게 좀 특징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에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측면 그리고 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더 넓혀나가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한번 발표가 된 어떤 콘텐츠라 하더라도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걸 다시 봤을 때 예전에는 되게 수동적인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얘 알고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감각들과 자꾸 이거를 매칭을 시키면서 또 새롭게 읽어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더하자면 예, 예. 그 유니버스라는 말, 뭐 여기서 뭐 민음사 유니버스에서 편집자 덕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니버스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뭐 유재석 씨가 자기 부캐들을 가지고 뭐 유재석 유니버스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캐와 뭐 다른 또 연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재밌어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것인가의 문제가 또 유니버스에서의 재미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뭐 펭수 같은 경우도 뭐 EBS에서 과거에 이제 묻혀 있는 뭐 뚝딱이 같은 캐릭터가 갑자기 무슨 그 꼰대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들이 이제 유니버스라는 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팬들의 역량도 크게 작용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덕질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산업에 이제 진입을 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문법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창작에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창작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졌다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작가님이 쓰신 어떤 책이 어떤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걸 신성하게 막 봐야지, 뭐 잘 해석해야지, 작가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소비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대중 콘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없을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항상 저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끌적이고 있어요. 그 어디 내보이기 좀 창피하지만 뭐 이런 단서들을 달고 항상 뭔가 온라인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나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거라고 한다면 이미 받아들일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와 그다음에 부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떤 인식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아니 뭐가 주고 뭐가 부냐 이게 대체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우리 파이 자체를 더 키우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야 너 고증했어 너 그거 원래 팬이를 보면은 뭐 광분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자가 증식하게 되는 거 분열하게 되는 거 과거와 서로 상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2차 창작들을 더 지속하게 만드는 힘, 강하게 만드는 힘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가 연관 지어가지고 또 그 댓글 문화 있잖아요. 댓글 문화. 네. 어떤 텍스트를 볼 때 그거 자체도 재밌지만 댓글이 더 그쵸. 사실 여러분 선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저희 이제 웹드라마에서 그 작가님을 한번 모셨었는데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디테일을 댓글이나 맞아요. 서사를 독자분들이 만드는 찾아서 맞아요. 서사를 만들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한 2차 창작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 방송 같은 거 보면 네네. 채팅하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그쵸. 그쵸. 반응이긴 하지만 같이. 같이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어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화제가 더 돼가지고 그게 웃기죠. 더 웃긴 게 올라오고 네, 막. 네, 네. 그죠 그죠. 네, 네. 바이럴되는 짤들도 보면 예전에는 그 해당 영상만 이렇게 공유가 됐었다면 요즘은 무조건 댓글 이 부분에 댓글도 같이 올라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반응을 보는 반응이 네. 같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덕질을 하신 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시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창작자분들의 자유로운 어떤 창작을 좀 이렇게 뭔가 제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요구들이 억압으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도 사실 조금씩 일각에선 나오고 있거든요. 한계랄지 아니면 좀 위험도랄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작품의 팬덤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나 아니면 드라마가 됐다면 뭐 PD나 이런 사람들한테 취향이나 어떤 나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압력이 가해지는 것처럼 오늘 뭐 주로 얘기했던 뭐 아이돌에 관련해서도 뭐 아이돌 스스로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기획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언제나 압력이 이제 가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일 때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또 인간이라는 점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언제나 대중들이 올바른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82년생 김지영을 읽는 모습이라든지 페미니즘 관련된 티셔츠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기의 개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실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무게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타까운 일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성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아이돌 팬덤에서는 왜 저희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지갑과 나의 지갑은 그쵸. 같지 않으니 그 정도 인기를 받고 있다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냐는 그쵸. 굉장히 또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죠. 합의도 안 됐고. 그렇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은 스타와 그다음 팬 간의 관계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는 팬이 누구인지 일일이 다 알기 어렵고 또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팬들은 그 눈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이기도 하고 그게 모였을 때 훨씬 더 집합적인 힘들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 자체에서부터 비대칭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는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성 때문에 팬덤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폭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내에서도 또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분열 양상들 속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희 뭐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뭐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슬픈 부분도 있고 또 파괴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그다음에 강도들을 되새겨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자정 능력들이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 팬덤이 어떤 컨텐츠나 내지는 작가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정작용을 가지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의 파괴성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의 위험도를 그게 분명 역동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그쵸. 것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돌 팬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그 양방향적인 그런 여러 장르들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 네. 커다란 주제였는데 네.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렇게 잘 마무리. 해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시리즈 전반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종합돼서 정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소감 한번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정말 유튜브계 알쓸신잡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는사 TV에 나와서 즐거운 이야기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앞으로 시즌 2 기대하면서 네. 저도 연구자로서 팬덤 현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되게 정리가 나름대로 되는 것 같고 또 아이디어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생산적인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팬덤 현상이라는 게 도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 되게 중요한 현상인 것 같아서 팬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뭔가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약간 벅차오르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런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냥 단순히 그냥 소유욕이나 독점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순수하게 좋아서 예, 영업하고 그렇죠. 그 벅찬 감정을 누군가랑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되게 다시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접덕사전은 이대로 이제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 또 함께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 그 흥미로운 패턴 같은 것들도 반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